네, 여러분 요즘 잠 잘 주무십니까? 하루만 잠을 설쳐도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수면장애 환자가 최근 5년간 12%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장애의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해서 YTN 사이언스 신경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를 통틀어서 수면장애라고 표현을 하죠. 구체적으로 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수면장애 하면 불면증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수면 중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해 낮 시간대 주간 졸림증, 목류병 같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국제적으로 약 84가지로 분류될 정도로 수면장애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84가지나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뭐 일단 잠을 못 자면 졸리고 피곤한 건 당연지사고요. 보통 수면 장애를 겪으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사회 활동에 지장을 줍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수면 부족은 2차, 3차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뇌졸중이나 당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굉장히 큰 수면 장애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바로 기면병입니다. 기면병은 갑작스럽게 졸음이 몰려오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쓰러지듯 잠이 들어버리는 병인데요. 네. 2009년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고통도 큰데요. 8살 때부터 기면병을 알아온 김군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9살의 대학생 김경민 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눈을 비비며 잠에 빠져듭니다. 1시간 후 잠에서 깨어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가 싶더니 금세 바로 누워버립니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한참을 웃다가도 잠이 오면 참지를 못합니다. 수시로 참을 수 없는 잠에 시달리는 기면병입니다. 8살 때 기면병 진단을 받은 김경민 군. 11년째 아들의 기면병 약을 챙겨주고 있는 어머니는 아들만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잠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때 한 2년을 다녔거든요. 아침마다 얘가 항상 잠이 많아서 제가 깨워서 데리고 가요, 유치원을. 그러면 손을 잡고 걸어가면 눈을 아예 자면서 가요, 이렇게 눈을 감고. 그럴 때는 얘는 맨날 왜 이렇게 잠을 잘까? 잠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보다 힘든 건 환자 본인입니다. 아무래도 애들이랑 많이 못 노니까 좀 힘들었어요. 놀고 싶은데 졸려갖고 이제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맨날 그랬죠. 깨워도 잠깐 같이 놀다가 또 다시 엎드려서 자요. 기면병 환자 대부분이 겪는 탄력 발작까지 동반되면 그 괴로움은 커집니다. 몸에 힘이 갑자기 빠지면서 아무 데서나 쓰러져 버리는 증상입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요. 몸이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바들바들 떨리고 소리내서 못 웃어요. 탄력 발작 때문에 안 쓰러지려고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기면병은 뇌 시상 하부에서 분비되는 하이포크레틴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하이포크레틴은 사람이 깨어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호르몬인데 기능을 못하면서 사람이 잠을 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포크레틴 분비하는 신경세포의 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발견됐고 수는 적당히 있는데 제대로 분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기면병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 약 1000여 명이었던 기면병 환자 수가 2011년에는 약 1900여 명으로 6년 만에 8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발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0대 가장 높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청소년이 되면서 어떤 호르몬의 변화 아니면 이제 그 발달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신체나 어떤 그 몸의 변화와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잠이 너무 많아 문제인 기면병. 하지만 수면 장애에는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20대 미혼 여성.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리를 움직이고 휴대폰을 보고 한참을 뒤척이다 2시간이 넘어서야 잠이 듭니다. 불면증입니다. 몸은 엄청 피곤한데 잠이 들 수 없는, 잠을 잘 수 없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눈을 감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정말 자고 싶어 미치겠는데 잠이 안 오는 그런. 잠을 자도 개운치 않다는 30대 주부. 수면 클리닉에서 실제 자는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심하게 코를 골더니 갑자기 20초가량 숨을 멈춥니다.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자주 깼었거든요. 깬 게 이제 수면 무호흡 때문인 건 모르고 그냥 피곤하고 맨날 만성 피로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는데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갑자기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이제 자다가 제가 숨을 자꾸 멈춘대요. 이처럼 잠 때문에 고통받는 수면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35만 7천 명. 5년 전보다 57%나 늘었습니다. 전체 일반인분들 한 50% 정도가 그러니까 주간에 많이 졸리움증을 호소를 하시고 약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이 또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아주 흔한 수면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수면 장애에 대한 유병률 검사를 보면은 그런 그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이 전체 인구의 약 한 3에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불면증 환자분들은 약 7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집중력 저하가 심해지면서 업무나 운전 장애, 무기력감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2위. 전 국민의 70%가 자정 넘어 잠드는 국가. 거기에 숙면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갈수록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VCR 보시면서 저게 내 얘기인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면 장애가 의심이 되면 수면 다원화 검사를 통해 수면 상태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또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일정 시간 햇볕을 쬐며 낮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도 수면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을 잘 자야 건강도 지키고 더 크게는 국가 경쟁력도 이끌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는 국민의 20%가 앓고 있는 만큼 방치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는데요. 신경림 기자 수고했습니다.